냐 우리가 이제 순열이 뭐였냐면은 순열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게 순열이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써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NPR이었죠. 자, 조합은 뭐냐? 순열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같고 뭐가 달라졌느냐 보시면 조합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그냥 뽑는 거예요. 택한다는 게 뽑는다입니다. 뽑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없어졌냐면은 순열하고 비교했을 때 순열은 뽑아서 나열이거든요. 근데 이 나열이 사라진 게 조합이에요. 나열이 사라진 게. 그러니까 이제 뽑기만 하는 겁니다. 그게 조합이에요. 뽑는 게 조합. 그래서 순열하고 조합을 이제 간단히 얘기해 보시면 여러분이 조합은 뽑기, 순열은 뽑아서 나열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제 조합은 어떻게 기호로 나타내느냐?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거는 이렇게 ncr. p 자리가 c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제 콤비네이션 이니셜 따다가 쓰는 겁니다. 조합이라는 거. 콤비네이션 뜻이 조합인 줄 알고 있었어요? 피자집 가서 콤비네이션 피자를 먹는데 그냥 뭔 줄 알고 먹는 건데 이제 자, 됐고요. 자, 알아두세요. 자, 조합은 그래서 뽑는 거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조합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조합의 수가 있는데 시작은 순열에서부터 옵니다. 지난번에 했던 순열이 뭐냐? 순열이 NPR이 뭐라 그랬냐면 NPR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쓰라 그랬었고 NPR이라는 게 방금 얘기했다시피 순열인데 이 순열이 뭐다? 순열이 뽑아서 나열하는 게 순열이거든요. 순열이라는 게 순열이 뽑아서 나열입니다. 이건 뭐 공식으로 단순 암기해도 상관없는데 그럼 뽑는 게 방금 이제 배우니까 뭐다? 뽑는 게 조합이에요. NCR 이게 조합입니다. 그럼 나열은 뭐냐? R개를 뽑은 거를 나열하는 게 팩토리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생겨요. 순열과 조합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뭐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뭐 이 식을 모르는 친구들도 많지는 않고 순열과 조합의 관계. 그러니까 순열은 뽑아서 나열. 그 중에 그 뽑는 게 바로 조합이다. ACR.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조합의 수, 얘를 구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구하면 된다? NPR을 갖다가 R 팩토리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식이 요 식. 이고 우리가 앞에서 NPR을 갖다가 팩토리얼로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죠? NPR은 어떻게 계산한다?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로 한다 그랬거든요.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치니까 요 NCR을 갖다가 팩토리얼로 계산하는 구조의 식이 만들어져요. R팩, n-R팩 분의 n팩이라는 저런 식이 만들어져. 읽을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NCR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이거 뭐 순서 상관없습니다. 곱하기니까 아시다시피 교환되는 거 알고 있죠. 자, 뒤에 거 팩토리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거든. 근데 우리가 순열에서도 이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많이 안 써요. 문자 했을 때나 주로 쓰거든요. 대부분 잘 안 쓰거든. 그냥 곱셈으로 곱하기로 많이 씁니다. 곱하기. 마찬가지가 조합도 조합의 수를 구하는 대부분의 계산은 다 이걸로 해요. 이걸로. 얘는 뭐 마찬가지로 문자가 있을 때 주로 쓰거나 그럴 때 한다라는 거고. 처음 하면 이제 조합의 수를 갖다 구하는 건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겠고. 우선은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기가 좀 기억에 잘 머릿속에다 담아둘 수 있는 사람들은 역시나 뭐 지금도 지금이지만 나중에 확통 가시면 또 필요하니까 알아두시면 순열하고 조합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라고 하면은 뭐가 중요하겠니? 조합이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제로 순열이라는 건 따로 의미가 없어요. 왜? 어차피 순열이라는 거는 조합과 나열을 가지고 다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실 때에는 순열 기호는 잘 안 써요. 대부분 콤비네이션하고 팩토리얼 가지고 다 풀지.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조합의 수에서 나타나는 이 팩토리얼식의 특징이 좀 있는데 그 특징을 참고로 좀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도 잘 알아두고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징이 뭐가 보이냐? 분모에 팩토리얼이 두 개 있죠. 분자에 팩토리얼이 하나가 있고요. 그죠? 근데 구조적으로 보니까 분모에 있는 이 팩토리얼하고 팩토리얼 요 앞에 있는 애들 몇 팩 얘네들을 갖다가 더한 애가 위에 쓰여져 있으면 이게 콤비네이션입니다. 이게 조합입니다. 이게 조합의 구조예요. 저기 보니까 뭐 이렇게 보이죠. 숫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2팩, 3팩 분의 5팩입니다.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조합인 거야 실은. 아 뭐야? 5C 2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고.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기는 해드리니까 팩토리얼분의 팩토리얼인데 분모에 있는 팩토리얼을 더한 게 요 분자에 있는 팩토리얼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조합입니다. 참고로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조합 계산은 뭐 해보셔야죠. 뭐 실질적으로 몇 개 해보시면은 자 5C2 요거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계산하는 방법은 우선은 순열을 해요. 순열을 아예 처음 하실 때 아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순열을 먼저 해요. 순열은 어떻게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뒤로 2개 5 곱하기 4죠. 대신 그거를 갖다가 얘는 순열이 아니고 조합이니까 나열한 만큼 나누세요. 나열한 만큼 뒤에 거 나열한 만큼 이 팩만큼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10입니다. 자 6C3입니다. 순열을 먼저 해요. 6부터 뒤로 3개 6, 5, 4고요. 대신 얘는 순열이 아니고 조합이니까 나열한 만큼 나눠주세요. 3이 1 계산하시면 20입니다. 20 7C2 순열을 먼저 해요. 7부터 뒤로 2개 나열한 만큼 나눠줘요. 21 이렇게 되겠죠. 졸리면 일어나있어야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 5C4 이런 애인데 자 이런 애는 만약에 이제 순열을 먼저 한다. 그러면 5부터 뒤로 4개 5, 4, 3, 2 그리고 나열한 만큼 나눈다. 4, 3, 2, 1 해서 약분 하니까 5 남아요. 계산은 됩니다. 대기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보니까 위에 내가 예시 들어준 애들에 비해서 밑에 얘는 조금 쓰기가 좀 번거롭죠. 개수가 많아서. 만약에 뭐 10C8이다. 그럼 얘를 그냥 할 거면은 나열을 하면은 10부터 8개거든요. 10, 9, 8, 7, 6, 5, 4, 3까지 해야 아니 8개라고 그랬죠. 4, 3, 2까지 해야 맞냐? 지금 뭐야? 10, 어디서부터 해야? 19, 8, 7, 6, 5, 4, 3까지 해야 그래야 8개거든요. 많잖아요. 개수 써야 될 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렇게 콤비네이션에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죠. 뒤에가 좀 커요. 뒤에가. 여기가 좀 크다고. 이런 거 좀 작은데. 그럼 이렇게 클 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 그게 여기에 있죠. 여기 아까 전에 조합식을 보면은 곱셈이니까 어차피 얘랑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자 2팩, 3팩 분의 5팩이 요게 5C2라고 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곱셈이니까 바꿔서 3팩, 2팩 분의 5팩도 값은 똑같을 텐데 5C3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린 요거를 갖다가 이용해서 앞으로 조합의 수를 계산을 하실 때 뒤에 놈이 절반보다 크면은 이렇게 대칭성을 이용해서 값을 줄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옆에 쓰여져 있는 조합의 항등식 중에서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얘죠. 콤비네이션 대칭성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뭐야? NCR이랑 NCM-R이랑 같다 이 얘기죠.
NCR이랑 NCn-R이랑 같다. 수식으로도 이해하시면 좋긴 한데 그냥 여러분이 상황적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는 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저걸 수식으로 하면 이런 거야. 10시 3하고 뭐랑 같냐? 10시 여기서 이거 뺀 거랑 같다고요. 7이랑 같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왜 같은지는 너무나 당연한 게 자, 10명 중에서 3명 뽑는 거랑 10명 중에서 7명 뽑는 거랑 가짓수는 어떨까를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같을 거예요. 왜?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랑 반대로 그러면 안 뽑을 애들을 뽑는 거랑은 당연히 똑같이 하나씩 대응되지 않겠어요? 그죠? 졸리면 일어나라니까 그러고 있지 말고 우리가 10명이 너무 많으면 예를 5명 있어요. A, B, C, D, E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5명 중에 1명 뽑는 거랑 5명 중에 4명 뽑는 거랑 어차피 똑같다고요. 왜? 아니 5명 중에서 1명 뽑는 거 내가 A를 뽑았어요. 그 말은 A를 뽑았다는 거는 B, C, D, E를 안 뽑은 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상황은 똑같죠. 안 그래요? 아니 내가 5명 중에서 1명 뽑아서 상 줄 거야. 그럼 그 방법의 수랑 5명 중에서 그럼 상 안 줄에 4명 뽑는 방법의 수랑 당연히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게 콤비네이션의 대칭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언제 쓴다? 주로 조합의 수를 계산하실 때 뒤에가 크면은 걔를 갖다가 줄일 때 씁니다. 실제로 뭐 9C 7이야. 아 이게 뒤에가 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9C 뭐랑 같다? 2랑 같다. 이렇게 바꾼다고요. 그리고 계산을 하시면 우선은 나열을 해요. 9 곱하기 8이고요. 나열된 걸로 나눠요.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조합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항등식 중에 하나입니다. 대칭성 NCR, NCn-R이랑 같다. 그러니까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거랑 n명 중에서 n-r명을 뽑는 거는 당연히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2번 우리가 이거 이제 방학 때 하신 분들은 그 당시에 이걸 외우라 그랬었고 항등식 뭐 수식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구조를 외우라 하겠습니다. 구조를. 2번은 뭐냐? 보시면 콤비네이션 하나를 콤비네이션 2개로 찢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하나로 합칠 수도 있는 거고. 자, 어떻게 되느냐? 되는 거를 보시면 돼요. 그냥 아무거나 해보시면 이거 7C 4입니다. 하나를 갖다가 2개로 쪼개시려면요. 앞에 거는 하나씩 줄어야 돼요. 앞에는 1씩 줄어야 되고요. 뒤에는 얘랑 같은 애 하나랑 얘보다 작은 애 하나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이걸 막 수식으로 뭔가를 외운다고 하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걸 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콤비네이션 2개를 갖다가 하나로 합칠 수도 있어요. 그건 언제만 할 수 있냐? 이 2개의 콤비네이션이 앞에 값이 똑같아요. 앞에는 똑같아요. 뒤에는 하나 차이 나요.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 물론 직접 산수해도 답은 나오겠죠. 하지만 산수할 게 아니고 보시면 앞에 똑같고 뒤에 하나 커졌으니까 한 개로 합치면 앞에는 하나 커지고 뒤에는 큰 거 따라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아주 훌륭하게 여러분이 이 항등식을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식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긴 하겠는데 수식은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됐습니까? 조교하는 거 계산하시는 거는 다시 보면은 순열부터 해요. 9부터 3개 그 다음에 나열하는 것만큼 나눠요. 3, 1 써서 계산하시고 이런 거 계산하실 때 이거 곱하고 나누는 거 아니죠? 약분하셔야지. 약분. 그죠? 약분하고 곱하셔야지. 이것이 다 곱해놓고 나눗셈 하는 거 아니라고. 초딩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항등식을 나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2가지. 학교 내신에 보면은 이런 거 이제 증명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서술형의 맨 땅에 증명이 나온 학교도 있었고요. 일반적으로는 그거보다는 주로 네모 채우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모 채우기. 여러분 옆에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밑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뒤에 그 337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뭐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주로 이제 수학을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이런 거를 그냥 어려워하죠. 자, 얘 증명 어떻게 하면 되냐? 증명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좌변. 자, 좌변 NCR을 갖다가 수식으로 쓰면 아까 뭐였냐면은 뒤에 거 팩토리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입니다. 좌변은 끝이고요. 자, 우변을 갖다가 계산해서 얘랑 같다는 거를 보이면 증명 끝입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먼저 계산을 하시면 뭐예요? 뒤에 거 팩토리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암산 좀 합니다. n-r-1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이런 거 쓰면 막 괜히 어려워한다고. 이런 거 쓰면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냥 공식에 넣은 것 뿐인데 더하기. 자, 뒤에 거는 뒤에 거 팩토리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이니까 계산 좀 하시면 n-r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 과정에서 굳이 여러분이 학습적으로 뭔가 하나 얻어간다라는 건 뭐냐? 팩토리얼 통분. 팩토리얼 통분하는 건데 과제 좀 하신 분들은 아마 과제 앞에 거 하다가 좀 경험을 했을 텐데 이런 거죠. 6팩은 5팩에다가 뭘 곱하는 거냐? 6 곱하는 겁니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자, 그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7팩에다가 8을 곱하면 그게 뭐예요? 8팩입니다. 팩토리얼 조작이거든. 이거를 여기서 이용해서 이제 통분을 하는 겁니다. 통분. 분수 계산의 제일 기본은 통분이거든요. 자, 얘 분모 통분할 건데 얘랑 잘 비교해 보세요. 아, 여기에다가 뭐 곱하면 얘 되겠냐? R 곱하면 얘 되겠지. 대신 분수, 성질,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야 되겠지? 자, 이게 좀 더 문자가 좀 긴데, 자, 얘랑 잘 보면 얘 다음 게 얘지. 하나 깐 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지 얘가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n-r을 곱해야 얘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n-r을 똑같이 곱해줘야 되겠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뭘로 통분된 거예요? 아까 얘로 맞췄죠? r팩 얘로 맞췄죠? n-r팩 이제 이게 이해가 됐냐 안 됐냐인데 이거 물어보는 게. 자, 얘는 n-1팩에다가 이거 곱한 거야. 얘는 n-1팩에다가 이거 곱한 거야. 마치 동류항처럼 계산하시면 n-1팩에다가 뭐 곱한 거랑 같아요? n-1팩에다가 동류항 계산하듯이 얘랑 더하시면 n 곱한 거랑 같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럼? 이게 n팩 아닙니까? 좌변하고 똑같네?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게 요 수식 증명하는 방법.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히. 네, 어렵지 않습니다. 수식까지 한번 해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까지 알아두셔야 되겠고, 시험에 나오는 학교도 분명히 있을 거고 다 안 해드리긴 뭐하고. 그러니까 뭐 제일 최상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증명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맨 땅에. 근데 꼭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이런데 이렇게 이제 네모 채우기 있으면 네모 채우기라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네모 채우기 같은 거. 그런데 적어도 그게 이제 여러분이 옆에 보시면은 그 개념 확인해 보면은 이런 데 나와 있는 이런 거거든. 보시면 들어오겠습니다. 되겠고. 아, 여기 특이값들이 있어요. 특이값. 우리가 이제 순열할 때도 특이한 값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순열에서 배운 특이값이 0팩이 있어요. 0팩. 0팩 얼마예요? 1입니다. NP0 얼마예요? 이거 뭐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헷갈리면 수식에 넣어보시면 되고요. 헷갈리면 그냥 이건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그냥 찍을 거면 1이죠. 찍을 거면 1이죠. 웨이리아시의 공식이 뭐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분해. 앞에 거 팩토리얼이라며.
그럼 1이죠 뭐예요? 자, 콤비네이션에서 독특한 거 이거 있어요. NC0. NC0 뭐냐 얘도. 그 애매하면 수식에 넣는 거예요. 수식에 넣으면은 뒤에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인데 앞에서 0 빼기 1이라고 배웠거든요. 약분 되거든요. 얘도 얼마예요? 얘도 1이에요. 얘도 1. 아씨 다 1이구나. 이러면 망하는 거고요. 막 이러면 생각보다 방학 때도 이거 물어보면 자 NCn-1은 뭐냐? NCn-1 이제 방학 때 틀렸으면 지금은 좀 안 틀려야 되는데 김혜원이 뭐야 NCn-1은? n이에요 n. 왜? NCn-1은 대칭성으로 뭐랑 같아요? NC1이랑 같아요. 이거를 식을 쓰려면 쓰시는데 그냥 조합으로 생각을 하시면 n개 중에서 한 개 뽑는 방법이 몇 가지야. 당연히 n가지 아니야? 그죠? 뭔가 뭐 대단한 수식에 연연을 하지 마시고 그 정도 계산 8C 5 이런 거 계산할 때는 뭘로 돌린다? 8C 3으로 돌리고 순열부터의 8부터 3개 밑에다가 나열한 거 나눠 그리고 점이 참고로 곱하기 생략한 겁니다. 이거 알아서 옛날 패기고 됐고요. 33은 뭐예요? 33은요? 3명 중에서 3명 고르는 방법 몇 가지예요? 한 가지. 아는 거 왜 물어봐? 그죠? 자 예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래요. NC5는 NC7이랑 같대요. 이건 아까 전에 이제 콤비네이션의 대칭성을 이용하시면 되죠. 배운 사람들 n은 딱 뭐예요? 12. 그죠? 이 대칭성에 의해서 결국에는 콤비네이션이 둘이 같다는 건 숫자로 해봐 아까처럼 5C2랑 뭐랑 같아? 5C3이랑 같아. 아 둘이 같다는 건 얘네들의 합이 여기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n은 얼마? 12 보시면 되고 2번 같은 거 이게 문자 있긴 한데 여기 문자 여기도 문자 여기도 문자 이럴 때에도 우리가 이제 대칭성으로 돌리죠. 그럼 뭐가 돼요? n 더하기 3c 여기서 이거 뺀 거랑 같다고 3개 남죠. 그럼 얘는 계산하시면 순열부터 하시면 n 더하기 3부터 3개 그리고 밑에다가는 나열한 거 3, 2, 1 이거 한 게 얼마다? 84다. 이것도 요거를 물론 곱해서 다 찢어도 되는데 어차피 수감각이거든. 연타로 3개 곱한 게 이거 돼야 되거든. 이건 넘어가면 어차피 유관이야. 84는 대충 쪼개면 뭐 곱하기 뭐요? 7. 7 곱하기 12냐? 네. 7 곱하기 12 곱하기 6이거든. 좌변이? 우변이? 그럼 얘를 연속한 3개로 잘 쪼개면 돼. 잘. 이거는 뭐 그냥 잘 못 쪼개겠으면 인수분해 하시고 보대 얘 7은 어차피 안 쪼개지고 6은 6이 아니고 12는 2 곱하기 3이거든요 6은 2 곱하기 3이고 그럼 어차피 뭐 7 근처 3개 연달아 나오는 거 찾아보시면 되겠죠. 뭐 있어요? 7, 8, 9 있겠네요. 요렇게 하면 8이고 요렇게 하면 9네요. 이건 그냥 산수 수감각입니다. 그래서 얘가 7이네요. n은 6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3번에 자, 얘 마찬가지로 좌변 계산하시면 2 곱하기 nc2 뭐예요? 2 곱하기 1분의 n의 n-1입니다. 더하기 n 더하기 1c2 2 곱하기 1분의 n 더하기 1 곱하기 n입니다. 는 n 더하기 2c3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3개 n 더하기 2 n 더하기 1 n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계산인데 원래는 이런 거 이제 누차 계산할 때 원래는 방정식 함부로 문자 나누시면 안 된다 그랬지만은 이런 데에서는 문자가 자연수 조건이 있으니까 우선은 여기 약분하는 것보다는 양변에다가 2씩 다 지우는 게 낫겠고 그리고 여기 n도 다 지우는 게 낫겠고 그러면 좌변에 남은 거는 2n-2 남고 여기는 n 플러스 1 남고 여기는 3분의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 남습니다.
넘어가서 2차 방정식 푸시면 돼요. 이거는 뭐 다들 잘 푸잖아요. 3n 빼기 1 넘어가면 9n 빼기 3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 넘어오면 n제곱 마이너스 6n 더하기 5 뭐 얘는 뭐요 그럼? 인수분해 천천히 하시면 1 또는 5거든? 그럼 1하고 5 중에 누구냐 이건데 n이 이런 데가 1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순열 조합 다 끝났는데 순열 NPR이나 조합 NCR이나 다 n이 r보다는 당연히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작은 데에서 더 많은 걸 뽑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1은 안 되겠죠. 5가 되게. 요런 문제가 원래 제일 쉬운 거야. 순열조합 파트 중에서 여러분이 수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제일 깔끔한 겁니다. 뭔가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아닌 게. 더 쉽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넘어가서 이런 거 이제 근과 계수와 접목된 거 잘 나오겠죠. 2번 이런 게 실제 경우에서 문제죠. 앞에 거는 수식 연습이고. 자, 남학생 6명과 여학생 7명이 있습니다. 다음의 수를 구하래요. 자, 식만 세우고 연산 여러분이 해보시는 걸로. 자, 10명을 뽑으래요. 자, 전체 몇 명입니까? 13명 중에서 10명 뽑으면 되겠죠? 근데 뒤에가 더 크니까 계산할 땐 이대로 하는 것보단 대칭성으로 13씩 3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2명을 뽑으래요. 자, 남학생 3명 6명 중에서 3명을 뽑고요. 여학생 7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연달아죠? 고배 법칙 하시면 되겠죠. 63 얼마예요? 암산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공부 좀 해서 아냐 모르냐 그거 물어본 거죠. 계산하면 맞추겠죠.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 아니 그럴 거면 암산을 왜 하는 거야? 120? 아니 식으로 불러.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 아니냐? 야 아무것도 안 나눠도 20이죠. 자, 성별이 모두 같은 4명을 뽑으래요. 이 말은 뭐예요? 남자만 4명 뽑던가 여자만 4명 뽑으라 이거죠. 그죠? 그럼 남자만 4명 또는 여자만 4명입니다. 남자 4명 뽑는 거고 6시 4 여자 4명 7시 4 얘는 또는이니까 덧셈. 근데 얘가 뒤에가 좀 크니까 대칭성으로 돌려까기 하면은 6시 2 7시 3 이렇게 되겠다. 6시 얼마? 아니 너 계산할 줄 모르냐 혹시? 아니 알아요. 야 이렇게 15. 오래 걸릴 거면 왜 암산을 해? 써서 해. 15. 7시 3 아이고 됐어. 그러니까 써서 해. 써서 왜 암산하고 있어? 누가 암산시킨 게 아니고 계산할 줄 아냐고 그러냐고. 자, 이제 3번입니다. 자, 한국인 7명, 미국인 5명 중에서 5명을 뽑을 건데요. 특정한 2명을 한국인 2명을 포함해서 뽑으래요. 자,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 있으면은 이제 이거를 헷갈려하죠 나중에. 1번 상황이 특정한 한국인 2명을 포함해서 5명을 뽑는 거거든? 그럼 이 말은 특정한 한국인 2명은 이미 뽑힌 거야. 그죠? 그러면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더 뽑으면 되는 거야? 10명 중에서 3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얘기해주면 알겠다고 끄덕여. 근데 나중에 지가 혼자 풀 때 뭐가 헷갈리냐면은 이 한국인 7명 중에 특정한 2명을 뽑아야 되지 않냐 우선. 특정한 애를 뽑아놔야 되지 않냐. 이거를 갖다 여기다 곱하려고 하는 애들이 종종 있는데 말 그대로 특정화되는 거는 걔네들은 특별히 이미 정해진 겁니다. 정해진 거. 이 다 7명 중에 철수 0이 이미 정해진 거라고요. 내가 정할 게 아니라고, 뽑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특정하다는 거는 내가 뽑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거다. 특정은 없으면 곱해야 돼요.
만약에 한국인 2명을 포함하여 뽑는 경우의 수다라고 하게 되면은 안 나와. 자,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한국인 2명을 누구를 뽑을지 해야 되고 대신 미국인 5명 중에만 뽑아야 돼. 3명을. 아이씨 물어본 거 안 볼 거 왜 물어보는 왜요? 거야? 그지야. 한국인 2명을 포함한다는 게 그러니까 얘 문맥상으로 애매할 수가 있는데 한국인은 이제 2명만 포함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딴 데로 했어. 아무튼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자, 특정한 미국인 3명을 포함하지 않고 뽑으래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 미국인 5명 중에 3명은 이미 탈락. 몇 명 남은 거야? 9명. 2명 남았죠. 미국인은. 그럼 전체 9명 중에 몇 명 뽑으면 돼요? 5명. 5명 뽑으면 되고 얘는 계산하실 때 뒤에가 좀 크니까 대칭성으로 돌리면 9시 4야. 얘는 어차피 대칭으로 돌리나 마나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계산하시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분의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입니다. 숫자 계산은 큼직큼직하게 해서 똑바로 계산하세요. 코딱지만하게 서서 계산하다가 틀리는 그지들이 꼭 있습니다. 예? 계산도 못하는데 이거를 굳이 계산이니까 몰라. 왠지 부끄러운가 봐. 계산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조그맣게 써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응? 그러지 마시고 약분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계산은 지가 알아서. 넘어가서 적어도가 있어요. 뭐가 떠올라요? 6건. 6건이 떠올라요. 6건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조건. 에휴 그렇게 가르쳐도 뭐라고? 뭔? 이거 봐. 아닌 거. 그렇게 아니에요? 얘기를 해도 뭐라고? 그 반대. 여사건은 중요한 게 여사건이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니까. 여사건이 뭔지를. 이런 문제 쉽지. 축구 6, 야구 4명 뽑을 건데 축구 선수와 야구 선수를 각각 적어도 하나씩은 뽑으래요. 그럼 이게 아닌 건 뭐예요? 여사건은 전체에서 이게 아닌 건 둘 다 없어. 여사건을 못 대잖아. 여사건을 못 대면 이 문제는 여사건으로 못 푸는 거야. 야구 4명 있을 때 축구 6명 있을 때. 뭐라고? 뭔 소리야 대체. 예? 야구 4명 있을 때 축구 6명 있을 때. 아니 축구 4명 있을 때. 아, 진짜네 진짜. 지금 축구가 6명 있고요. 야구가 4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명을 뽑을 거다? 4명을 뽑을 거라니까. 근데 축구랑 야구 적어도 하나씩은 뽑아야 된다고. 그럼 그게 아닌 상황이 뭐냐고. 축구 4명. 축구만? 4명 뽑든가 아니면 야구만 4명 뽑든가. 이게 여사건이야. 여사건을 잡을 줄 알아야지 여사건을 푼다니까. 여기까지 잡고 틀린 애들은 본 적이 없어. 애초에 여기를 못 잡는 거죠. 전체는 뭐예요? 10명 중에서 4명 뽑는 거죠? 그럼 축구만 4명 뽑는 건 뭐예요? 6시4. 야구만 4명 뽑는 거는? 4시4. 4시4죠. 자, 6시4는 대칭으로 돌리면 이거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거 대칭으로 안 돌리고도 금방 계산해. 이미 머릿속으로. 6시2랑 같죠? 그럼 얼마? 그렇죠. 15예요. 4시4. 예. 김영훈이 얼마? 어디게 되는 알아요. 누가 뭘 했어? 자, 10시4 얼마야? 뭐라고요? 10시4. 개꿀 진짜. 아니 좀 기다려봐요. 4, 3, 2, 1 19, 8, 7 210. 약분 210. 약분 210.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여러분이 뭔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단원이 지금 조합, 경우의 수인데 연산에 자꾸 집중하시면 그거는 공부를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연산에 발목 잡히는 것도 잘못된 거고 연산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거고. 이런 사람은 구몬산수 해야 돼요. 구몬산수. 구몬에도 있을 걸 이런 거는. 그쵸? 자, 어른 6명, 아이 3명 있습니다. 어른 2명, 아이 2명,
뽑아서 일렬로 세우래요. 이제까지랑 뭐가 달라? 이제까지는 뽑기만 했지 지금은 세우기까지 하래잖아. 나열까지 하려는 거죠. 그냥 진정한 경우의 수 문제죠. 생각을 해야죠. 그럼 당연히 야 이거를 하려면은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 우선 상식적으로 분류. 우선 뽑아야죠. 뽑아야 뭘 세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선 어른을 뽑아. 몇 가지예요? 62야. 아이를 뽑아. 32. 그럼 여기 지금 몇 명 있어? 많이. 4명 있을 거 아니야. 세우래매. 그럼 4명 세우는 게 몇 가지? 400. 이게 진정한 경우의 수죠. 그냥 무슨 이게 공식이야 있다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죠? 뽑아서 상황에 맞게 나열하시면 되죠. 2번. 자, 어른 셋, 아이 둘 뽑아. 아이 둘 이웃하게 세우래. 그러니까 우선 뽑아. 뭐야? 63, 32. 자, 여기까지 하면은 어른, 아이, 아이라고. 근데 어떻게 하래? 아이 2명을 이웃하게 세우래. 아, 우리 이웃하게 세운다? 어떻게 한다? 묶어버린다 이거죠. 몇 명 그러면? 4명. 4명. 대신 2패. 아이끼리 자리 바꾸는 거 고려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이 식이 있어야 된다니까 제발. 이거를 해놓고 제발 딴 데다가 계산을 하세요. 나중에 63 같은 건 암산도 해요 어차피. 응? 얼마야 63? 20. 미리 계산해 놓은 거겠죠 아마. 그죠? 암산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산에 연연하지 맙시다. 조합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문제 유형 중에 도형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중학교 2학년 때도 내가 알기로는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시험 문제 보면 있지만. 자, 그림과 같이 반원에 9개의 점이 있어요. 반원에 2개의 점을 이어서 직선을 만들래요. 그럼 당연히 2개의 점을 이으려니까 9개 중에 점을 몇 개 골라야 돼요? 2개 골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냥 고르면 되냐 이건데 골랐을 때 뭔가 문제가 되는 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점을 요렇게 2개 골라요. 직선이 이겁니다. 근데 이번엔 내가 점을 이렇게 골랐어요. 그래도 직선은 이거죠. 중복이 된다 이거죠. 중복.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선의 개수를 셀 때는 중복되는 애들을 갖다가 빼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핵심이죠. 중복. 근데 중복이 어디서 생기느냐? 그거를 보시게 되면 다른 데서 중복이 되냐? 아니야. 중복이 되는 데는 어디냐면 요렇게 한 직선 위에 점이 3개 이상 있는 데에서 2개를 고르시면은 다 똑같은 직선이에요. 그죠? 얘랑 얘 골라도 이 직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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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직선 아니야. 그죠? 중복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알아야 돼. 한 직선 위에 3개 이상 있을 때 거기서 생기는 거야. 그러면 자 중복되는 애를 처리하랬어. 여기에 서 있는 이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어차피 다 똑같은 직선이 세진다고. 그죠? 예.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만약에 4C를 다 빼내시면은 실제로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직선 중에서 나는 이 직선은 아예 안 생게 되죠. 한 번도 안 생 꼴이잖아. 다 빼내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해줘야죠. 한 번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삼각형은 당연히 삼각형은 점을 3개 골라야 돼요. 구시삼. 점을 3개 골라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문제가 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얘도 한 직선 위에 점이 3개 이상 있을 때 지금 여기죠. 자, 점을 이렇게 골라봐요. 삼각형이 돼요? 예. 안 됩니다. 점을 이렇게 골라봐요. 삼각형이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뭘 빼내야 되냐? 아까 직선은 중복되는 걸 빼내라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뒤에다가 요런 거를 주의하셔야 되거든.
근데 삼각형은 중복되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만들어지는 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걸 빼내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서 안 만들어져요? 여기서. 다시 말하면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은 얘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고요. 뭐 이렇게 뺐어. 그럼 아까처럼 뭐 막 더하고 해줘야 되냐? 얘는 그럴 게 없다고요. 아까 여기에다가 1을 더한 이유는 내가 빼낸 이유가 중복이 되니까 빼낸 건데 그렇게 다 빼버리면은 하나가 비니까 더해준 거고, 지금 여기서는 그냥 빼기만 해도 되는 게 내가 빼내는 이유가 어차피 안 만들어진 애들이니까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죠. 중복이 아니고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이 교과서 수준에 있는 아주 쉬운 정도의 문제고,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게 여러분이 점이나 선이 좀 많아지는 거 되는 거죠. 밑에 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750번 같은 거, 이런 게 좀 어렵죠.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게. 이거는 뭐 쉽습니다. 이건 중학교 2학년 때도 내가 알기로 하고 이것도. 자, 그림과 같이 평행선이 4개, 5개 있습니다. 세로 방향으로 여기 5개 있고요. 여기 지금 4개 있습니다. 평사 만드는 개수 몇 개냐요? 평사. 자, 평사라는 건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하면 돼요. 그 말은 여기 5개 세로 방향 중에서 2개 고르고요. 가로 방향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봐요. 그러면 평사는 하나로 딱 고정됩니다. 그렇게 골라주시면.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아, 평사 개수는 평행선 한쪽에 있는 거 중에 2개 고르고요. 다른 쪽에 있는 거 중에 2개 고릅니다. 동시에 연달아 곱하시면 되겠죠. 자, 옆에 보시면은 여기 750번이 있는데 이거 저기 뭐야, 이 문제를 풀지 말고 삼각형 개수 구하시거든요. 그거 말고 이건 왜 써있는 거야? 파란색 글씨. 그거 말고 저기 직선의 개수 한번 보세요. 직선의 개수. 어차피 아마 거의 다 틀릴 겁니다. 아마 이거 거의 못 맞추실 텐데, 여기가 12C2가 얼마냐? 12C가 2 곱하기 1분의 12 곱하기 11이야. 그럼 얘가 얼마야? 66이거든? 아니 전체가 66이야. 아 잠시만. 전체가 66인데 200대가 나온다고? 아니 진짜 3개의 야, 점이라고요. 200대 맞아야 돼. 200대. 그래서 3개의 점이라며요. 쌤, 그 제가 물어봤잖아요. 2개냐고 3개냐고. 근데 쌤이 다 맞아줬잖아요. 뭐 예상할 수 없는 질문이가 뭐라니. 네가 한번 진짜 기회 되면은 요 앞에 서서 네가 그 질문했을 때 다른 애들이 표정을 좀 한번 봤어야 돼. 어? 아니 빈구야. 왜요? 12개 점에서 직선의 개수 구하려는데 뭐라고 물어본다고? 점을 3개 골라요, 2개 골라요를 물어본다고? 아직 아, 문제. 그냥 밖에 나가서 저기 중학생 애들 있는데 가서 우선은 걔네들하고 좀 대화를 좀 해봐.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진짜. 뭐라고요? 근데 7번 뭐 틀린 거예요? 2번 틀린 거. 아 됐어, 너 치워 이씨 뭐요? 다 틀렸어. 다 틀렸어요. 자, 12C2를 하시고요. 문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복이 되는 애가 생기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중복이 언제 생긴다 그랬어? 한 직선 위에 점이 3개 이상 있을 때 생긴다고. 근데 얘는 한 직선 위에 점이 3개 있는 애가 있어 없어? 한 직선 위에 점이 3개 있는 애 있어요? 있죠? 여기 있잖아 이렇게. 맞아요? 네. 근데 3개만 있냐? 한 직선 위에 점이 근데 4개 있는 애도 있어요. 어디? 요런 애 있잖아, 요런 애. 그러니까 봐. 야, 빨간 데서 2개 골라봐. 중복돼, 안 돼, 직선. 이거 골라도 이 직선이고, 이거 골라도 이 직선이고, 이거 골라도 이 직선. 중복되잖아. 자, 녹색에서 2개 골라봐. 어떻게 고르든지 간에 이 직선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선 중복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빼내야 돼. 그러면 빨간 애는 3개 중에서 2개 고르면 중복이거든? 근데 문제는 이게 몇 번 있냐 이거죠. 몇 개 있냐 이거죠. 마찬가지로 녹색에는
4개 중에서 점 4개 중에 2개를 고르면 중복이거든? 근데 그러한 녹색이 몇 개 있냐 이거죠. 얘는 쉽죠? 몇 개 있어요? 3개. 3개 있어요. 근데 얘는 중복되는 걸 빼는 거니까 여기다가 3을 빼고 어떻게 해야 된다? 3그예요. 다시 3을 더해야 된다니까. 왜? 그냥 다 빼버리면 이 녹색 선은 안 센 꼴이라니까. 그래서 다시 더해줘야지 얘네도 세준 거라고 얘네도. 이제 문제는 얘죠. 여러분들이. 얘. 순서 29개. 아니, 됐어. 8개예요, 8개. 3C 이 빨간 애가 이제 몇 개 있냐 요거를 세보셔야 되는데 요런 애가 3C 3개 중에서 2개 골라서 중복되는 이런 선이 지금 내가 그린 애 말고 또 몇 개 있냐 이건데 하나 있죠? 2개 있죠? 3개 있죠? 4개 있죠? 또? 대각선. 그죠? 5개 있죠? 6개 있죠? 7개 있죠? 8개 있죠? 그죠? 8개 있습니다. 8개. 선 30, 30.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만 바꿔 그 이제 다 했어. 8개에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뒤에다가 더하기 8을 해야지 저 빨간 애들을 한 번씩은 세겠죠. 그럼 답은 뭐가 돼요? 아까 12C가 얼마? 66. 66이고 3C는 얼마예요? 3이잖아요. 3. 그러면은 83, 24에다가 24 빼고 8 더하고 4C는 얼마? 6이야. 63, 18에다가 다시 3 더하고 그럼 답이 있긴 있는 거냐? 얼마냐 그러면 얘는 35요. 얘 빼면 얼마야? 50이냐? 40이냐? 42? 66에서 42 빼면은 24고 11 더하면 35죠 35 계산식. 말도 안 소리 하지 마. 무슨 계산이죠? 진짜 계산인데. 그래서 요거를 보면 여러분이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배우고 나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뭘 잘해야 되는 거냐? 여기를 잘해야 돼. 여기 니네 이런 거 틀리게 하는 거 되게 쉬워. 이거 문 풀어줬지.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학교 내신에서 점을 한 줄 더 봐.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거 개수가 어차피 이거는 잘 세면 돼 이제. 이게 4개에다가 5개지 5개. 그죠? 얘 이런 문제 안 되고 아까처럼 이 빨간에 요런 애들을 세야 되는데 요런 애들을 세야 되는데 세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 있지? 대각선 3개 있지? 6 7 8 9 10 11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해서 틀린다고. 뭘 끄덕이고 있어.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이 그지야. 왜요? 그러니까 왜 틀려? 그러니까 니네 틀게 하기 되게 쉬워. 문제 난이도 높이는 거 한 줄만 더 추가해도 이렇게 다 틀려. 똑같이 풀어줘도. 긴 대각선. 그죠? 모두 있어요? 이게 몇 개였지? C? 자 아무튼 여기에다가 또 뭐가 있어요? 끝에서 끝. 얘도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빠짐없이 잘 세. 근데 봐라. 니네가 이거를 지금 못 세는 이유가 무슨 고등 수학에 지식이 없어서 못 세는 거야? 아니잖아. 그죠? 그냥 순수하게 꼼꼼하지 못하니까 못 세는 거 아니야. 그죠? 경우의 수는 이렇습니다. 어떤 유형, 뭐 처음에 배우는 건 있죠. 근데 실제로 문제풀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수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못 푸는 거는 이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어제 너무 많이 틀려요, 아무튼. 알아주시고. 여러분 내신 빈출 문제인데 이거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정사각형 개수 세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일일이 세셔야 되는데 그 일일이 센다는 게 대신 나름의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정사각형 세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로 상식적인 아이들은 뭐를 기준으로 세요? 개수. 한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겠죠. 만약에 내가 이 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결국에는 1짜리, 2짜리, 3짜리, 4짜리 이렇게 기준을 잡고 세면은 잘 세는 거죠. 1짜리 몇 개 있어요?
16개인데 이것도 16개라고 하지 마시고 4 곱하기 4 있어요. 그죠? 자, 2짜리 몇 개 있어요? 2짜리? 3 곱하기 4. 가로로 3개 있고 밑으로 몇 줄 생겨? 한 줄, 두 줄, 세 줄 생기죠? 아까 얼마나 그랬어? 3 곱하기 3. 3이라 그랬어? 네. 3 곱하기 4라고 들렸는데? 자, 3 곱하기 3 있겠죠. 그럼 한 변의 길이 3짜리는 몇 개 생기냐 해보시면은 2 곱하기 가로로 두 줄 생기고 밑으로 두 줄 생겨요. 그래서 얼마? 2 곱하기 이렇게 생기죠? 아무튼 이런 기준을 갖고 세시면 된다고. 이건 다른 게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대단한 공식 그런 거 생각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 다음은 뒤쪽에 있는 분할입니다. 분할. 조편성이라고 하는데 분할. 이건 뭐 특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뭐 특강은 아니고 여러분 학교에서 만약에 안 배우면은 안 나오는데, 근데 애매한 거는 만약에 이번에 안 배우셔도 나중에 확통 가서는 다시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웃긴 건 확통 가서 이거를 만약에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1 때 배웠지 하고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학교 교과서에 있으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본문에는 대부분 없고요. 그 교과서 교과서 그 이제 단원 끝나는 마지막 끄트머리에 보면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에 대한 개념. 그래서 대표적인 주제도 뭐 이제 방학 때 보신 분들 알겠지만 뭐 토너먼트 문제가 나오고요. 우선은 분할하는 방법부터 좀 이거는 방법의 수 가르쳐 드리면은 말 그대로 우선 수학적으로 분할이라는 건 뭐야? 국어적으로 분할이 뭐야? 나누는 게 분할 아니야? 나누는 게 분할. 그죠? 분할이 나누는 게 분할입니다. 자, 단편적인 예시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면요. 자, 4명 있어요. 4명. A, B, C, D. 자, 4명을 갖다가 3명 1명으로 갖다가 분할. 이게 분할이에요. 나누는 게 분할이에요. 나누는 방법은 몇 가지냐 이겁니다. 쌩 직접 해보겠습니다. 직접 어떻게 하면 돼요? A, B, C, D 하면 돼요. A, B, D, C 하면 돼요. A, C, D, B 하면 돼요. B, C, D, A 하면 돼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없어요? 3명 1명 나누는 방법 없습니다. 내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때도 이런 게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A, B, C, D를 했잖아. 그러면은 B, C, A, D랑 A, B, C, D랑은 같은 분할이야? 다른 분할이야? 같은 분할이야. 알겠어요? 4명을 3명 1명 나누는데 D 너 절로 가고 나머지 셋 일로 와. 이렇게 분할한 거나 D 절로 가고 A, B, C 오라고 한 거나 아니 B, C, A 오라고 한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어차피 분할해서. 알겠습니까? 납득을 잘 하셔야 돼요. 몇 가지? 4가지예요. 그럼 이 4가지는 수식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냐? 매번 직접 안 하면 단순하게 4명 중에서 1명이 되는 애를 우선 골라. 그리고 나머지 3명이 지네끼리 셋이 한 조가 되면 돼요. 그래서 곱하면 4입니다. 그래서 4가지. 그지?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르게 A, B, C, D 4명을 갖다가 이번에는 2명 2명으로 분할을 합니다. 둘둘 짝 맞춰서 인원수 맞춰서 직접 해봅니다. 얘도 뭐예요? A, B, C, D 있어요. A, C, B, D 있어요. A, D, B, C 있어요. 또 있어요 없어요? 다른 방법 더 있어요 없어요? 4명을 갖다가 둘둘 나누는 방법 없어요. 분명히 이게 없다는 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 CD, AB가 떠오르시는 분들 CD, AB로 둘둘 나누는 거랑 AB, CD로 둘둘 나누는 거랑 같은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야? 같은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3가지밖에 없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수식으로 어떻게 계산합니까? 보니까 4명 중에서 우선은 2명을 골라. 그리고 나머지 2명이 지네끼리 한 조.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냥 수식 계산하면 4C가 얼마? 6이에요.
이 C는 1이고요. 그럼 얼마에 계산하면? 6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몇 가지예요? 3가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왜 다르냐? 수식으로 계산한 거랑 직접 돌린 거랑 보니까 4C2에는 4명 중에서 2명을 고르는 거니까 AB, AC, AD 말고 또 모두 있어? BC, BD, CD까지 해서 6가지 4C는 그래서 6가지였다고. 근데 문제는 BC 뽑고 나머지 AD 간 거는 보니까 얘랑 얘랑은 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분할해서 중복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중복이 되니까 나눠줘야 돼요. 얼마로? 2팩분의 1로 나눠주셔야 돼요. 2팩분의 1. 아까 전에는 그런 거 안 했는데 그럼 왜 나누냐? 결론은 이제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죠. 자, 정리하면 뭐예요? 결론은 분할은 뽑아서 나누면 되는데 문제는 그 분할을 할 때 인원수가 다 다르면 그냥 뽑기만 하면 돼요. 계속 뽑아 계속 뽑으면 돼. 근데 인원수가 같은 데가 있으면 중복이 돼. 그 중복되는 만큼 나눠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우선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분할의 인원수가 다 다르면 그냥 뽑아. 같으면 중복되니까 나눠. 자, 실제 예로 이제 다른 걸 하나 보시면은 이런 상황이죠. 자, 이런 문제 안 나오지만 숫자를 좀 키워보면은 자, 10명 있어요. 10명을 갖다가 분할을 하는데 2명, 3명, 5명 분할을 하래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인원수가 같은 애가 없죠. 그냥 분할을 해요. 10명 중에 2명으로 나오라 그래. 2명 봐. 몇 명 남았어요? 8명 중에 3명 나오라 그래. 나머지 5명 중에 5명 얘네끼리 한 조 하라 그래. 근데 얘네는 인원수가 같은 애들이 없어. 그럼 끝이야 이대로. 끝. 계산 끝. 근데 만약에 10명을 갖다가 2명, 4명으로 분할을 하래요. 그러면 우선은 분할부터 해. 얘도 어쨌든 분할을 하려니까. 자, 10명 중에 2명으로 나와. 나왔고. 나머지 8명 중에 또 2명 나와. 나머지 6명 중에 또 2명 나와. 4명은 니네끼리 한 조 해. 근데 얘네는 인원수가 같은 애들이 있잖아. 그러면 중복이 되니까 나눠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나눠주시는데 어떻게 나누냐? 그 인원수가 같은 집단들이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거니까 제가 3개 있잖아요. 인원수 같은 집단이 3팩분의 1 하시면 되는 거예요. 3팩분의 1. 3팩분의 1. 이거는 이제 분할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알겠어요? 알겠어? 해봐! 야, 임마! 알겠냐고, 임마! 네. 너 해봐. 네. 10명을 하나, 한 명, 두 명. 몇 명 남았냐? 셋, 넷, 7명. 3명 남았냐? 3명. 분할하래요. 이런 문제 안 나와. 그냥 연습 이해했나만 보는 거야. 뭐야? 10시 10시 9시 9시 8시 8시 7시 7시 5시 5시 3시 3시 3 여기까지가 분할이에요. 그냥 무난하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 뭘 쓰지? 갑자기 연필을 잡지? 잠시만요. 이미 틀렸는데? 자, 아니 연필 잡는 순간 틀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뭐지? 아니 그걸 왜 계산하고 있어? 아니 그냥 불러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식으로 부르라고 항상.
300분의 1 곱하기 200분의 1 곱하기 200분의 1 이게 아니라 거기까지. 몇 가지죠? 300분의 1 왜 하는 거야? 인원수가 같은 애가 3개 있잖아? 그러니까 나열하는 걸로 중복 나눈 거고 2팩 왜 하는 거야? 인원수가 같은 애가 또 2개 있잖아? 그러니까 나누는 거야. 이제 이게 납득이 되면 이건 분할 끝이야 어차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기본이에요. 솔직히 이런 문제가 어려워서 틀리진 않아 니네가. 됐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세요. 분할은 인원수가 같은 게, 나누는 개수가 같은 게 있냐 없냐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를 주의하셔야 되고, 주의는 그거고, 자 그게 이제 됐잖아?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원래 실제 문제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 분할에서 여러분이 분할이 똑바로 공부가 되는 애들은 뭘 대답할 수 있느냐면은 분할은 그 분할 나누는 거 아닙니까? 나누는 거. 그 나누는 곳이 구분이 되는 게 분할이냐 안 되는 게 분할이냐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야 되거든.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기 지금 분할이거든 다. 아까 10명을 2, 3, 5, 10명을 2, 2, 3, 4 이렇게 다 분할한다 그랬거든. 그럼 여기에서 이게 다 분할인데 이 분할할 때 이러한 데는 요런 데는 다 구분이 되는 데에다가 분할을 시키는 거냐 구분이 안 되는 데다가 분할을 시키는 거냐 그거를 문제를 똑바로 읽고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분할들은 다 나누는 곳이 구분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구분이 안 된다 시작. 나누는 곳이 구분이 안 되는 게 분할이에요. 나누는 데가 구분이 안 되는 게 분할이라고. 구분이 되면은 그거는 더 이상 분할이라고 안 해. 그냥 조합이라 그러지. 뽑기라 그러지. 자나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지? 네. 그거 잘 봐봐. 야, 이씨. 자, 응? 야, 엄마. 아까 너 이거 있지? 야, 4명, 2명, 2명. 이 2명, 2명을 나누래. 이 상황이야. 자, A, B, C, D 4명을 방 2개에다가 나누래. 방 2개. 이런 문제가 있고. 자, A, B, C, D 4명을 301호, 302호에 2명씩 나누래. 여기는 방 2개에다가 2명, 2명 나누랬고. 이게 이제 분할과 뽑기의 차이인 거야. 위에 거는 나누는 데가 구분이 돼, 안 돼? 안 돼요. 방 2개라며, 안 되는 거야. 구분을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게 분할이야. 그러니까 뭐야? 4C2, 2C2, 2팩분의 1 하는 거라고 얘는. 예. 근데 얘는 301호, 302호에다가 2명 집어넣으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이씨 301호에 들어가래. 4명 중에 2명 골라서 야 너 들어가. 그럼 나머지 둘은 알아서 들어갈 거 아니야. 끝이야. 그냥 조합이야 얘는. 구분이 돼버리면은 그거는 더 이상 분할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처음 배우면은 이거 나누는 게 되게 좀 중요하고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고 오해들을 하시지만 실제로 이거는 그냥 기본 배경 지식으로 자리 가면 문제 풀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내가 분할하는 데가 구분이 되는 데냐 안 되는 거냐 그거를 잘 보셔야 돼. 그거를. 예? 그거를. 예? 그거를. 참. 네. 없어. 자. 문제가 있었어. 어디 있는 게 문제가? 그냥 글로 써 있는 거구나. 예를 보시면 6명의 학생 A, B, C, D, E, F를 갖다가 됐고요. 6명의 학생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서로 다른 3곳에 봉사활동을 가야 된대요. 분할이야 조합이야? 왠지 이 표현 분할. 자체는 우리끼리 하는 말이다. 분할도 크게는 조합이긴 하거든. 내가 말하는 소리가 뭔지를 알아들어야 되겠어요. 분할이야 조합이야? 분할. 좋아.
중에 하나겠지. 그지야. 씨. 좋아. 아니 나누는 데가 구분이 되냐 안 되냐를 보라니까. 나누는 데가 구분이 돼 안 돼? 여기 써줬잖아. 서로 다른 세 곳으로 봉사활동을 보내라고. 구분이 돼 안 돼? 돼요. 되잖아. 그럼 분할이야? 그냥 조합만 하면 된다고. 굳이 여기 나온 것처럼 이따로 앞으로 된다고. 그럼 뭔데? 조합만 하면 6시 2 절로 보내고 나머지 4시 2 절로 보내고 끝. 끝이야. 알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분할 문제에서 내신이나 교과서 등에 많이 나오는 게 이 토너먼트입니다. 뭐 이제 대진표라고 하죠. 대진표. 이기면 올라가고 지면 떨어지는 거. 자, 6명이 있어요. 6명. 6개 팀. 6개 팀을 요 대진표를 만들려는 건데 갑자기 왜 나왔냐는 건데 요 대진표의 특징은 여러분이 이거니 뭐 이제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이런 걸 좋아하면 잘 아는데 여학생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대진표는요 6개 팀이 만약에 A, B, C, D, E, F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내가 대진표를 A, B, C, D, E, F 이렇게 대진표를 만들어 놓은 거하고 B, A, C, D, E, F 만든 대진표하고 실제로 같은 대진표입니다. 그러니까 대진표는 여기는 바뀌어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특징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냐? 6개를 갖다가 이렇게 대진표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자, 대진표를 만들 때에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되니까 크게 보세요. 크게. 세부적으로 여기서부터 보지 마시고 크게 보시면은 우선은 6명, 6개 팀을 갖다가 몇 개로 나눠야 돼요? 우선은 크게 보시면은 4개, 2개로 분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그게 몇 가지냐? 6C4, 2C2 하면 돼요. 그러면 요 6개를 갖다가 4개는 이쪽에다가 보내고 2개는 이쪽에다가 현재 보낸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진표를 이제 안으로 더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우선은 얘는 여기에 대진표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EF나 EF나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이미 알아서 끝났어요. 대진표는. 그럼 이쪽만 만들면 되는데 이쪽은 그러면은 저 A, B, C, D 4개 팀을 갖다가 몇 개로 나눠줘야 돼요? 다시? 2개 나눠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2개 나누실 때 4C2, 2C2까지 하고 2개가 지금 이 2개가 서로 구분이 돼 안 돼? 돼요. 어떻게 돼? 진짜 어떻게 돼? 구분이 어디가 돼? 아, 나 이 스포츠 진짜 야, 얘랑 구분이 어떻게 돼? 안 돼요. 오른쪽 왼쪽 구분된다고 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바꾸면 똑같은데? 모양새가. 그래서 얘는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구분이 안 되니까 뭘 해줘야 돼? 나와요. 곱하기 2팩분의 1을 해주셔야 돼. 개수가 같은 게 2개라. 개수 같은 거로 나누는 거야. 여기 씨 2개라서 2팩 아니야. 알았어요? 3개여도 2팩이야. 4개여도 2팩인 거고.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한 게 뭐야? A, B, C, D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A, B가 여기에 쓰는 방법은 몇 가지? 한 가지예요. C, D 쓰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다 곱하시면 답이에요. 이렇게 푸는 게 분할로 푸는 거. 자, 우선 이게 좋으면 이걸로 푸시고요. 대신 이제 두 번째 보여드리는 방법은 항상은 안 돼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푸셔야 돼. 일반적으로. 그럼 일반적이지 않은 건 뭐냐면 문제 중에 그런 거 있어. A랑 B는 결승전에서만 만나도록 대진표를 짜는 방법. 이런 문제,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는 문제는 무조건 이 분할로 풀어야 돼요. 조합으로. 근데 지금처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6개 팀을 다음에 대진표 만드는 방법은 뭐냐? 그냥 조건 없이 대진표 만드는 방법 문제는 이 풀이도 돼요. 아마 여러분은 이 풀이가 더 쉽게 느껴지긴 할 텐데 모르겠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조건 없을 때 대신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방법은
조건이 없는, 아무 조건이 없는 대진표 작성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순열하시고 나눠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몇 개예요? 6개죠. 6개 깔아요. 여기다 6개 쫙 깔아요. 뭐예요? 6팩이에요. 그냥 우선 그냥 깔면.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가 대진표의 특성상 얘네들이 바뀌면 똑같다 그랬죠. 그죠? 얘네 둘이 이거랑 두 가지가 한 가지로 세지는 거거든요. 요거랑 요게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2로 나눠야 돼. 근데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냐 그거를 세보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돌려서 같은 데가 몇 군데인지를 세보시면 돼요.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하나 있죠. 크게 이렇게 돌려도 같잖아. 그래서 돌려서 같은 데가 몇 군데? 4군데 있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나누시면 답입니다. 돌리는 게 2가지거든. 그게 한 가지로 세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원래 조건이 없는 대진표에서 검산용으로 참고로 알아두라고 하는데, 아니면 뭐 이제 혹시나 내신에 조건 없이 나오면 이걸 풀어버리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 방법도 있다. 대진표 문제는. 아무튼 대진표는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제. 교과서에 있는 게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조건 없는 애들이 주로 있고요.